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소형교육을 담당한 이도희입니다. 오늘 자원봉사와 1365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자원봉사의 정의와 역사,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특성, 자원봉사의 유의점, 마지막으로 1365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정의와 역사입니다. 교육을 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요? 저 윤일상에게 자원봉사란 영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곡 작업을 해왔고 또 그렇게 대중의 사랑과 성공을 누려왔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맘때쯤 갖게 된 우리 쌍둥이를 보면서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은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에도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자원봉사 노래인 행복합니다도 그렇게 얻은 영감으로 만들게 된 그런 곡인데요. 앞으로도 자원봉사라는 아름다운 이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울리고 더 따뜻한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요? 저 이나래에게 자원봉사란 전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아나운서라는 직업. 사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각양각색의 세상사를 접하지만요. 특히나 자원봉사자분들의 따뜻한 스토리를 전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돕고 또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소식보다도 자원봉사를 세상에 전달하고 싶다,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께 응원과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상에 나오는 두 인물처럼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육 영상을 듣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란 자원봉사를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럼 제가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사전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개인 또는 단체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자원봉사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원봉사는 상부상조 정신인 두레와 개, 즉 품앗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시점으로 1900년대 YMCA와 적십사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으로 자원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가 활발해진 계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들을 봐주세요. 이 사진은 86년 아시안게임 때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88 서울올림픽 때 사진, 이 사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사진, 이 사진은 대전 엑스포 때 사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2018 평창올림픽 때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을 다 보셨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으셨나요? 네. 바로 국가적 행사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국가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오랜 시간 동안 거치면서 자원봉사의 의미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과거에는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자선 사업이었다면 현재는 활동 분야가 다양해졌고 나눔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원봉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봉사활동에서도 비대면 봉사활동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방역수칙을 지키며 소규모로 활동하거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비대면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주변을 둘러보는 이혜림 씨. 투명 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한 조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꼼꼼히 기록합니다. 봉사자들의 기록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됩니다. 새로 고친 모니터링단 활동인데 혼자서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비대면이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수원에 위치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경기센터. 이곳에서는 소규모 인원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양의 팔찌, 색종이 한복 등 전통 공예품을 직접 만들고 포장하는 고등학생들. 완성된 공예품들은 고려인들에게 전달돼 우리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이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2019년 16개에 불과하던 도내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현재 150여 개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수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미혼모 가정에 애착 인형을 만들어 선물하는 소나기 프로젝트,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플로깅 등 기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명확한 봉사시간 인증을 위해 시간 인증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며 체계적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소외되고 이웃 간 통행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데 이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을 해서 150건이 넘는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또 비대면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도내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GTV 이슬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대면 활동이 지금 제한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좀 더 개발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 사진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사진입니다. 이때 원유를 실턴 배와 일반 배가 충돌을 하면서 태안 바다에 기름 범벅으로 된 사건이었고요. 이 당시 전문가들은 해안 복구까지 최소 10년에서 100년까지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태안으로 모셔가지고 기름을 닦고 걷어내는 일을 했었고요. 그 결과 사고 10일 만에 기름이 많이 닦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에는 왜 자원봉사가 필요할까요? 현재 포천에는 약 14만 8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44%, 청년층이 19.3%, 노인층이 17.3%로 청년층과 노인층의 비율이 약 2% 미만입니다. 그만큼 청년층과 노인층의 인구가 비슷하다는 것도 얘기도 하고요. 그만큼 노인층의 인구가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포천에는 사회적 약자가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럼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사회적, 개인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지자체 활성화에 기여를 하며
그것을 통해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된 결속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또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성, 공익성, 계획성, 지속성 이렇게 5가지의 특성이 있고요. 먼저 자발성. 자발성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익성. 공익성은 자원봉사라는 게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보수성. 이 무보수성은 금전적인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성과 지속성입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음은 자원봉사의 유의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면 좋을까요? 먼저 시간 약속. 내가 봉사하러 가기로 한 시간보다는 늦게 가면 안 되겠죠? 최소 10분 전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오늘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봉사활동을 임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은 개인의 편견 극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인정하고 그 편견을 봉사활동 할 때 드러내지 않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힘든 일 극복입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 항상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처음 해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능 기부입니다. 이 재능 기부는 거창하게 재능을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봉사활동 할 때 나눠주시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자원봉사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제가 6화 원칙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활동하려는 동기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목표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활동을 할 것인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누구랑 할 것인지, 나 혼자서 할 것인지, 친구랑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할 것인지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나 기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와 관련된 곳에서 봉사활동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는 어디서 활동을 할 것인지, 집과 봉사활동 장소가 멀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게 봉사활동 할 때 좀 편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활동하려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다면은 무작정 기관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미리 연락을 해서 봉사활동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봉사활동 그 기관에서 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협의가 다 되셨으면은 봉사활동에 어떤 봉사활동을 모집을 했는지 그런 것 좀 찾아보시고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아보시고 가시면은 봉사활동 할 때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봉사활동 할 때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봉사를 다 하신 후에는 실행하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봉사가 끝나는데 내일도 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수요자에게 기대를 차게 한 다음에 실망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SNS에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 사진을 써야 된다 하면은 기관에 미리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하시던지 아니면 수요자 얼굴을 모자이크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에서 진행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대면 봉사활동 사진으로 모자를 직접 떠서 세이브 더 칠드런에 보내는 활동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페이스 페인팅과 이제 풍선 아트를 배워가지고 직접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송편을 직접 쪄서 이제 나눔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거리에 나가서 마스크의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캠페인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비대면 봉사활동 사진으로 집에서 직접 레몬청을 만들어서 시설의 기관에 나눔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부채에다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작성을 해서 나눔 활동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집에서 이제 마스크 스크랩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나눔 활동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플로깅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봉사활동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라는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활동 사진입니다. 학생분들이 이렇게 직접 다니시면서 쓰레기를 줍고 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아직 센터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365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1365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에서 인터넷에 1365만 검색을 하시고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역, 분야, 조건별을 검색하신 후 나오는 그 모집 내용을 보시고 원하시는 이제 봉사활동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다 하신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원봉사 활동이 어디서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공부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공시설로 학교, 도서관 같은 곳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은 공익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초록우산 아니면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설인데요. 이거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요양원,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런 곳에서 이제 봉사활동 하시면은 실적에 입력이 되고 인정이 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반대로 인정이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먼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 및 단체입니다. 교회 이런 곳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럴 때는 1365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원봉사 수요기관 정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기관명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찾아보시고 봉사활동 하시면 돼요. 내가 가려고 했던 기간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서 검색을 해 보시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 곳에서 하신다면 실적 입력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검색해 보시고 봉사활동 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봉사활동 인정 시간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평일에는 7교시인 경우에는 1시간, 6교시인 경우에는 2시간, 4교시인 경우에는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봉사활동을 해주시고요.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 학교 가지 않는 시간에는 하루 8시간까지 인정이 되니까 그것까지 생각해 보시고 봉사활동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혈을 할 경우에는 하루 4시간까지 인정이 되고요. 한 학년에 3회, 그러니까 1년에 3회 정도만 인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봉사활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특별재난 지역이나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이동 시간이 추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1365에서는 어떻게 봉사활동을 신청하면 될까요? 먼저 인터넷에 1365만 검색을 하시고 포털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셨다면은 포털 사이트에 조금만 내리시면은 모집 중인 자원봉사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옆에 더 보기, 조그맣게 더 보기가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역, 분야, 시간을 선택을 해 주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봉사 목록이 쭉 나와요. 여기서 찾아보시고 원하시는 봉사활동이 있다 하면은 거기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내문청 만들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간, 인원, 장소를 보시고요. 주의사항도 적혀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봉사활동 가능한 날짜가 나올 거고 그리고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날짜가 있다면은 그것을 골라서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활동 다 하신 후에는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를 발급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이스 연계를 꼭 눌러서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봉사활동 실적 입력 시간은 3일에서 7일 정도로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나이스 연계는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연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1365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앞에 도표를 보시면은 나이스 연계가 되는 거는 1365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1365에 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은 1365에 검색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는데 이때 꼭 VMS나 도볼에 실적 등록 이거 연계를 동의를 꼭 누르셔야지 1365에도 실적이 연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가 있고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봉사 중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진료비, 입원비를 자비로 먼저 계산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다 받으신 후에는 진단서랑 영수증을 가지고 센터에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센터에서 치료비를 지급을 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 혜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우수자원봉사자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 우수자원봉사자증은요, 연간 누적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이신 분들에게 지급이 된 거고요. 실적 입력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은 꼭 저희 실적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혜택은요, 바로 포천의 관광 명소나 바너라톨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자세한 거는 카드 뒷면에 나와 있으니까 받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요, 버스로 138번이나 72번을 타고 포천시청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고요. 외관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류장 바로 앞에 있고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도서관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ooking up from underneath, fractured moonlight on the sea. Reflections still look the same to me as before I went under. And it's peaceful in the deep, cathedral where you cannot breathe. No need to pray, no need to speak. Now I'm under, oh, and it's breaking over me. 해안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기름 유출 사고로 해안까지 오염되고 있습니다. 불이 났다고 그러면서 지인들이 막 톡이 오고 문자가 왔어요. 전 너무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때부터 바로 이제 봉사를 병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옥계까지 쫓아갔죠. 찾아가서 뵙고. 제가 파잔마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심장이 막막하실 것 같더라고요. 힘도 없으시고 깊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원단도 많이 가지고 있고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 이제 파자마를 들고 가서 맞는 거를 다 입혀드렸죠. In the arms of the ocean. 자원봉사는 하면 할수록 다양한 경험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들 자원봉사를 하셔서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원봉사 소양교육이었고요. 소양교육을 담당한 이도희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